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우리 증시 지난주에 양시장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60포인트 가깝게 오르면서 190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6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수급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외국인들 31거래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 나타내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 등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인데요. TCK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공정소재 중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513억 원, 전년 대비 10.9% 성장, 영업이익 183억 원으로 10.5% 성장을 하면서 시장 가이던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성 역시 계속해서 좀 견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이 이제 주력 품목인데요. 이것이 쓰이는 곳이 바로 이 3D 랜드 고단화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3D 랜드 고단화란 이 랜드 플래시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수직으로 단층을 이제 쌓는 구조로 지금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48단에서 이제 96단, 92단, 96단 업체마다 조금 상이한데요. 이렇게 92단에서 96단으로 수직층을 이제 고단화하면서 이 동사가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92단 비중이 2019년에 1분기에서 4분기까지 6%에서 36%로 고단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더 고단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9만 원, 손절한 6만 7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CK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장전까지 약 1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까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1933선 예상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SK하이닉스 8만 5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5만 1,6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오늘 네이버가 또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넘게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셈인데 오늘 18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2% 넘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5,500원대, LG화학과 현대차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성 SDI가 오늘 힘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9만 원대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10위권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1.92% 이상 상승하면서 127만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1.1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42포인트 출발 예상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혼조 흐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HLB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셀트린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20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이 매도 포지션 나타내오는 가운데서도 한 달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펄어비스 순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권에는 KMW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KMW는 10%가 넘게 오른 상황이고 CJ ENM은 1% 넘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만 4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는 이제 6위권입니다. 일단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넷플릭스와 좀 연동이 돼서 큰 폭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금요일에는 1% 넘게 조금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좀 비슷한 흐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CJN이 3% 가까운 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8만 5천 원대까지 다시 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릭스미스 9위권입니다. 1%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8만 6천 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여전히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빠지네요. 15만 6,400원대. 일단 코스닥 시장은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혼조 흐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저희가 앞서서 좀 이 예상 체결가를 만나보고 왔는데 현재 양시장이 강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전 거래일에 미국에서 그 코로나19 치료제 그 치료에 대한 렘데시비르 그 치료 효과를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일자 좀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항공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 거래일자 역시 그 미국에서 그 보잉이 일부 그 공장 관련된 부분들을 재개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공주에도 일시적인 부분들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항공주도 항공주 나름이고요. 그 항공주에서도 아마 재료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것이지 일반적으로 뭐 대한항공과 뭐 아시아나 항공 같이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그 다시 그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 정부의 그 긴급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일반인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지원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슈에 따라 또 좀 더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장에서도 계속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일자 상승 포지션으로 가기는 하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대체적으로는 연휴가 좀 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휴가 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도 뭐 대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반등폭을 통해서 빨리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떨어질 때는 조정폭을 좀 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JP 모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적으로 좀 매도세를 많이 보였던 부분들도 있었고 경제적인 지표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앞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주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는 모습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전에 오르지 않았던 남북 경협주들이 한 번 정도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의 역할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바이오주와 금일자는 바이오주와 추가적으로 이제 항공 부품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섹터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파미셀 등 바이오 종목들도 여러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게 될까요?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주의 상승 흐름을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센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적인 부분들이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에볼라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치료제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는 하지만은 사실상 그 에볼라 치료제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강한 그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충분히 효과적인 부분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임상적인 부분들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상용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먼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면역 치료제나 또한 이제 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발표가 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못해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고 좀 더 하반기 초까지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굉장히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한 치료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각받기에는 하반기 초나 됐을 때나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점차 사그라들지 않을까. 또한 치료제가 개발을 하기 전에 소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한 번씩 그 순환매식으로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소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부각을 받았다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특히 N자형 매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수익을 뭐 100%, 200%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좀 가져가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5주들이나 그 친환경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세웠던 부분들은 5G밖에 없습니다. 5G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안 올랐던 종목들이 순환매 섹터로 한 번씩 오를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한 번에 뛰어서 상승을 했다 했을 때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셨다가 지금 현재 조정폭을 받고 소외된 종목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니까 메디톡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오늘 수혜받는 관련해서 종목들도 있습니다. 휴젤이 대표적이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상한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제약과 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조정폭을 한 번씩 받을 수 있지만 솔직히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를 빨리 부각을 시켜서 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현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랑 양시장이 강하게 반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800선에서 이제 1,900선까지 진입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거의 4%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닥 시장 600선 회복하고 6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31거래 연속 순매도 포지션 나타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3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이 시장 강하게 상승 이끌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IT 종목들이 좀 빠집니다. 삼성전자 0.58% 하락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 넘게 하락합니다. 83,000원대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역시나 1%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6만 원대 이탈하면서 55만 9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우선주 0.79% 상승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56% 추가 상승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 출발하네요. 현재 셀트리온은 약보합권, LG화학은 1% 가깝게 내립니다. 35만 9천 원대, 36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 보합권이고요. 삼성 SDI 약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28만 6천 원대, LG 생활건강은 1% 넘게 빠집니다. 123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진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재 양시장이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7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906선에서 거래 출발하면서 1910선 깨지고 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 634포인트에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이네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빠지면서 8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79,700원대, HLB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가 1% 가깝게 빠집니다. 20만 4,800원대, KMW는 1% 넘는 하락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6만 4천 원대 깨지면서 출발하고 있고 5위권에는 CJ ENM입니다. 일단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전체적으로 하락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종목들은 오릅니다. 시젠 5% 넘게 상승하면서 87,100원대, 진단키트와 관련된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젠은 계속해서 빨간불 들어오는데 오늘 역시나 5%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2.5% 넘게 빠집니다. 역시나 7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69,1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네, 스튜디오 대력은 오늘 하락폭이 좀 있네요. 4% 넘게 빠집니다. 81,600원대. 지난주에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1%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오늘도 스튜디오 대력은 81,6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9위권에는 헬릭스미스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85,800원대, SK머티리얼즈는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순위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시젠만이 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침에 외국인들이 현물은 조금 팔고 있고요. 선물을 금요일에 좀 대량 팔았었는데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 200 지수보다도 선물 지수가 조금 더 낮은 백오데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항상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더 높은 콘탱고라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거나 그 반대로 지금과 같은 현물보다도 선물이 더 낮은데 지수가 올라가는 백오데이션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은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침에 가장 강한 업종은 보니까 네트워크 업종이 좀 강하고요. 카지노가 강한데 지금 파라다이스, JS테판, 카지노 관련주들이 지금 셧다운 됐지만 빠르게 개장을 하면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역시 시장은 더 실적보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항공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 여파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항공주들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TA항공, 제주항공 정부가 주말에 항공주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발표를 했죠. 그런 뉴스의 호재에 힘입어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식약처에서 메디톡스에 대한 허가 신청을 취소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다른 업체들이 휴젤이나 제테마, 휴원스 글로벌, 대웅제약 이런 다른 상대방 회사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 한 2주 전쯤에 자사주 1,000억 원 정도를 매수 공시한 LG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섹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PBR, 밸류주, 저평가주인데요. 성장성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목인 LG 상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총이 약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00억 원을 사면 약 시가총액의 25%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데요.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5조 원 정도인데 포스코가 1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연말까지 대략 15조 원에 1조 원이면 15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근데 동사는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1조 원을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파괴력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4월 6일부터 매입을 해서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고 했고요. KB증권을 통해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 종료 후에 KB증권에서 샀다고 하면 이거는 자사주 매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살 수 없고요. 주가가 전혀보다 내려갈 때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왜곡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사회 결정이 이미 났고요. 공시도 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 안전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자사주 공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실 기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산출 근거는 순자산액에다가 자본금액을 빼고요. 그리고 직전 사업년도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빼고 대통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이 충분해야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5분의 1 금액을 자사주 매입할 충분한 자기 주식 취득 한도 금액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지금 5천억 정도의 자사주 취득 금액 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0억 원 정도만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습니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그렇다고 비싸냐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올해 추정 이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는 PER이 2.3배밖에 되지 않고요. 순자산가, 그러니까 청산을 했을 때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는 0.42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2.3%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가 현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하면 5%가 넘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현 상태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가 부양이 없어도 적어도 5% 이상 정도는 배당 수익률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회사는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도네시아에 740억 투자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인도네시아 팜 농장이에요. 지분에 지금 지분을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미얀마에는 51% 지분 획득을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요건 약 40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동사가 뭐 하는 회사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탄, 팜오일 말씀드렸죠. 금속, 석유를 트레이딩도 하고요. 매출 비중은 그게 합해서 약 9% 정도 되고요. 가장 큰 비중은 화학, 프로젝트, 전기전자, 오토 등에 대한 수출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나머지 한 40%는 해상, 항공, 운송, 국제 특송, 물류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조금 동사가 현금 흐름이 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LG 트윈타워를 2019년 4월 1일에 팔아서 그게 1,330억 정도 생겼고요. 올해 3월 20일 날 북경 트윈타워의 지분 25%를 싱가포르 투자청
GIC 알고 있죠? 싱가포르 투자청, 굉장히 우리나라도 셀트리온 투자에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지분을 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서 3,630억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들어와서 굉장한 현금 흐름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학에서 뭘 트레이딩하냐 하면 메탄올, 냉매 이런 거를 트레이딩하고요. 발전 플랜트 정도 하고 있고 전기전자 부품의 재고 관리를 하고 있고 러시아, 인도, 베트남, 신흥국 중심으로 오토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설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 아래에 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지금 장에서는 굳이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혹시 좀 많이 내려가면 나는 아래 가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염정팀장의 신풍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가는 종목이죠. 50% 이상의 수익률, 역시나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 4위는 홍성민 팀장의 테라젠 이텍스 올라와 있습니다. 5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와 2위에는 모두 반종미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3위권에는 알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7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됐고 파미셀이 현재 2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3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9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달성이 됐고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좀 파미셀 같은 경우는 17% 이상의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1위권에는 SP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홍성민 팀장님께서 추천 의견 주셨는데 1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반점희 소장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점희 소장님께서 3월 9일에 파미셀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98% 이상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장 초반에는 20% 넘게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17% 넘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 탑 1이거든요. 1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좀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지금 좀 매도를 해볼까요? 예, 사실 이 파미셀은 그 뉴클레오시드라는 그 어떻게 보면 원료가 있습니다. 이 원료가 어떻게 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원료적인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 뉴클레오시드의 경우에는 한 80%가 전 세계적으로 파미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파미셀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셀그램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셀그램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매수를 추천했던 그 시점에 때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정민 소장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TBC입니다. 예, 이 TBC는 FM 라디오, 지상파 DMB 등의 이제 방송 플랫폼을 소유한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민영 방송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올해 3월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최대 주주는 즉 기뚜라미 홀딩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제 1,500원까지 상승한 후에 올해 2월부터 조정을 받았고요. 정치 테마주로서 올라갈 줄 알았지만 황교안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좀 좋지 않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 급하락한 뒤에 하락폭을 맞고 전일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자체 주가 가격은 작지만은 작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매출도 더불어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매출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상파 그 재료 송신 확정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증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그 금액이 작다, 주식 가격의 금액이 작다 한다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은 최대 주주 기뚜라미 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에 한탄강 컨트리클럽 개장한 이후에 2008년 골프장 인근에 한탄 리버스파 호텔을 추가 건립을 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이슈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DMZ 평화공원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TBC의 최대 주주인 귀뚜라미 홀딩스를 통해서 TBC가 남북 경협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미국의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을 통한 이슈와 미국 대선 시 이제 북한과의 이슈가 계속 나와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북한에서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트럼프의 경우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를 좀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북한과의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자 대체적으로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섹터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전일자에도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남북 경협주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TBC가 아니라 그 TBC의 최대 주주의 귀뚜라미 홀딩스가 철원에 위치한 그 한탄강과 관련된 뭐 리조트 사업과 골프 사업을 봤을 때는 철원에 위치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봤을 때 DMZ 평화공원 수혜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군에 대해서 수혜로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황교안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재료가 다 소멸이 됐습니다. 낙선을 했기 때문에 소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전에 악재적인 부분은 다소 이제 없어졌던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을 막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조금씩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즉 DMZ 평화공원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TBC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500원 좀 크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600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전파기지국입니다. 이 전파기지국은 공용 무선 기지국 전문업체로서 지상 지하철 및 각종 터널 구간의 공용 무선 기지국 시공 판매, 운용, 유지 부소를 하는 기업이다. 즉 그냥 5G에 대한 뭐 기계 설치뿐만이 아니라 지하철과 뭐 잘 안 터지는 곳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안 터지는 곳에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5,000원 이상 상승한 후에 올해 2월까지 300선을 지지받으면서 흘러가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폭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 빠르게 회복되면서 2월에 추가 주가 구간을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현재 주가가 안착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총선이 끝나기 전에 1호 공약인 5G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5G 정책주로서 부각을 받은 모습들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공 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5G 산업이 정착된 부분들이 아니고 아직까지 좀 안 터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하철과 잘 안 터지는 지역 쪽에 공급을 하는 이 전파기지국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5G 관련된 부분들이 또 코로나19와 연계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19와 연계점을 통해서 5G 산업을 통한 연계점도 존재를 하지만은 사실상 정부에서 5G 전략 산업을 육성안을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6,500억 원의 가량의 지원을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5G 육성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한 언택트 또한 자율주행, 스마트 관련된 산업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5G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모습들을 발표를 했을 때는 5G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상반기는 5G 산업을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기기 장비주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파기지국은 공용 무선 기지국 전문 업체로서 지하철 및 각종 터널 구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필요가 추가적으로 있고요. KT와 U+ 사업의 영역을 통해서 방송 사업까지 확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뭐 적당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대장주처럼 흘러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시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파기 주국을 추천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1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휴젤입니다. 일단 메디톡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보일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장 초반에는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한 기업사 대형으로 잡고 있는 기업사가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났을 경우에는 그 반대로 경쟁사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휴젤의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보톡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면세점과 중국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편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경쟁사를 통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폭을 좀 보여줄 수 있지만은 지속적인 상승폭은 보여주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전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구간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휴젤이 나쁘지 않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였던 작년에 그 4월에 최고가였던 64만 원까지는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그 구간들까지는 봤을 때는 못해도 48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쟁사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는 대체적으로는 좋은 이슈는 맞기는 합니다만 그 소재가 오래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중국 소비주들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외출을 자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뭐 중국 여행객들이 안 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날씨가 좋은 만큼 가는 부분들은 가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갭상승을 띄웠고 그 부분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듯 했지만은 도달은 했지만은 다시 내려간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번 조정폭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자이엘인데요. 일단 오상자이엘의 이 자회사죠. 오상 헬스케어 측이 FDA로부터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고 현재 14,600원대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부각을 한 번씩 다 받고 있었습니다. 다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많이 뛰면은 거의 2배 이상 뛰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조정폭도 굉장히 세게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는 좀 더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타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다 상승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사이클이 한 번씩 돌아갑니다. 진단키트로 갔다가 치료제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재택근무제로 갔다가 막 한 번씩 돌아가긴 하고 있긴데 사실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다 나온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슈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빨리 올랐을 뿐이지 다른 나라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다 퍼지게 되면은 나중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내일자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재료적인 부분들이 소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들이 좋겠고 오히려 아직 부각받지 않았던 치료제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특징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관련된 국내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대형 IT 쪽으로 수급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이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눌림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1분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나타냈고요. 물론 IM 휴대폰 부분과 디스플레이 부분이 일부 2분기에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부분이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2020년 초부터 2019년 신규 캐파 투자 자재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그리고 OTT 등 수요 증가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요 증가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바일 디램 수요 감소를 서버 디램 수요 증가가 상쇄하면서 특히 이제 2월 같은 경우에 한국 OTT 서비스 트래픽이 1월 대비 44%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이 트래픽 폭증을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큐넥스에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트래픽이 약 10에서 40% 정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올해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2분기에는 D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10% 이상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단가가 9% 이상 급등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양호한 메모리 반도체 수급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타사 대비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최근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IT 대형주로의 2차 상승을 위한 어떤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자 좀 편안한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5만 원 구간까지의 눌림목 구간 설정하시고요. 매수를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191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시작이 저점입니다. 1906선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1910선 깨고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좀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강보합권까지 돌아왔고요. 1920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좀 매수를 보였던 금요일 매수로 좀 포지션을 바꿨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합니다. 385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기관의 매도폭이 오늘 큽니다. 2,4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28분 만에 2,000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 금투 쪽에서 1,4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 측에서도 거의 1,000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네이버가 1.4%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18만 원대까지 진입이 되면서 18만 1,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좀 최근에 수급이 괜찮습니다.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역시나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UBS 측에서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나흘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오늘 IT 톱 종목들이 좀 빠집니다. 삼성전자 5만 1,000원대 이탈됐습니다. 1% 가깝게 하락 나오면서 5만 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4% 넘게 하락을 하면서 8만 3천원대 이탈되면서 8만 2,9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LG화학과 삼성 SDI의 주가는 오늘 조금 엇갈립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에 머물지만 삼성 SDI는 1.4% 이상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이 장중한 때는 29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삼성 SDI도 좀 수급이 특징적인데 이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3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인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LG화학보다 더욱더 강하게 힘 받으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1% 가깝게 빠지네요. 21만 원대 이탈됐고 현대차도 오늘 10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99,800원대까지 내려왔고 중국 관련 소비주는 계속해서 상승 나옵니다. 오늘 LG 생활건강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6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승 흐름 나옵니다. 0.95% 상승하면서 64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634포인트에서 시작 저점 찍으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 6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현재 고점 구간 지나가고 있고 640포인트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이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14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토 쪽에서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투신 쪽에서도 8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하지만 역시나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555억 원가량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시장 받쳐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테마별로 이슈별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1위부터 3위까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입니다.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세일트리 헬스케어는 0.6%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8만 100원대 그리고 HLB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0만 3,9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좀 크게 빠집니다. 3%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 20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이 나왔지만 현재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현재 좀 빠지면서 3% 가깝게 급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왔습니다. 특히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6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이 펄어비스 매수하고 있고 한 달 사이에는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KMW 강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현재 0.15% 상승 나오고 있고요. 64,900원대 CJ ENM은 0.36%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만 2,900원대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는 2% 가깝게 내립니다. 현재 69,600원대까지 내려왔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3.5% 넘게 빠집니다. 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81,200원대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J 오늘 역시나 6% 넘게 상승합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CJ는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87,800원대 그리고 현재 9위권 는 헬릭스에서 올라와 있는데 1% 넘게 상승은 나옵니다. 현재 86,1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휴젤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일단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톡스의 보톡스와 관련해서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악재성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는 44만 8,200원대까지 오르면서 상한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좀 안정적으로 18%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은 1,210원대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주말 중에 미국, 유럽, 그리고 코로나19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경제 둔화 우려보다는 일단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우리 시장도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시장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증시에 외국인 유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국내 증시 상승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1900선 이상부터는 계속적으로 지위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 일단 매수를 고려 중인 종목이 있으시다면 주세 상승할 때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수익 중 종목들은 저항 구간을 돌파 못하면 일부 수익 매도하고 손실 종목은 조금 저항 구간을 돌파못하면 일부 비중 축소를 대응하면서 일단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냉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을 가지되 위축되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일자리 취업 관련주들 기존에 많이 형성을 줬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주말 중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대웅제약 그리고 메디톡신 관련해서 메디톡신은 지금 정지가 되어 있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톡스 관련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취업 관련주들 지금 쉬어줄 때 지금 한 번씩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해서도 기존에 전주에 강하게 상승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TA 홀딩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주는 모습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진칼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천천히 한 번씩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상승을 줬던 그래핀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좀 상승의 기한이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천천히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주에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줬었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이나 그런 쪽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북경협주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경협주 관련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러한 좀 시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조금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이 좀 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휴대폰, 내외장재, 금속 부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고 중국 내 핸드폰, 금속 부품 제조 판매 업체를 4회사로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폴더블폰이나 그런 핸드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에서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 스윙 관점에서 2,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